안녕하십니까. 박찬진입니다. 오늘 그 대한턱관절교합학회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우리 오스템사에서 대놓을 수요 세미나의 형태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총우치 교합적인 주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한가 총우치 주제 또 임플란트 주제로 여러분과 가끔씩 인사드리는 박찬진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 내용은 교합 조정에 관한 내용이고요. 사실 교합 조정이 새로울 건 없고, 우리가 이제 임상에서 총우치를 환자를, 특히 무치약 환자를 총우치로서 이제 수복을 하고자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만나게 되는 것들이 인상하고 이제 교합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교합을 어떻게 하면 교합 조정을 직접적으로 원리를 이해하고 잘 하게 된다는 그런 목적보다는 그 무치약 환자들한테 교합 조정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본인의 술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매니지를 하면 되느냐, 이렇게 제가 개념적으로 잡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 전에 지금 화면에 보듯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어떤 교합을 논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총우치 적절한 외형이 중요하겠고, 이제 그래서 이제 민상면 이런 게 적합도들이 이제 일단 확보된 다음에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상하하게 교합면이 만나서 만드는 그 교합 관계의 정확성을 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선생님들께서도 잘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이 교합을 어떻게 하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양측성 균형 교합입니다. 양측성 균형 교합에서 뭐다, 이게 어떻게 됐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잘 배열된 의치 교합 관계들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든 간에 움직이는 방향의 반대쪽에서도 닿아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양측성 균형 교합의 개념입니다. 이제 왜 이러한 이유가 되냐면 알고 있다시피 의치는 자연체와 다르게 한 벌이고 어느 한쪽의 힘은 저 멀리 있는 반대쪽에 어느 끝에서라도 영향을 같이 받기, 즉 기웃든 거리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양측성 균형 교합이 중심 교합이로부터 이탈하는 편심의 교합에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나타나야만이 그 의치를 잘 제자리에 있게, 점막에 잘 머무르게 한다. 즉 의치의 안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이 바로 양측성 균형 교합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측성 균형 교합이 어떠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중요한 게 균형 교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bilaterally, unilaterally 이렇게 영어로 써놨는데요. 현재로서는 이제 보철학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보통 표준으로 삼는 용어집에 따르면 이제 양측성, 그다음에 편측성 이런 영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오로지 밸런스드 오클루전 이렇게 이제 광범위하게 저기 쓰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는 강의할 때는 옛날적인 개념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유니래터럴 개념을 이라는 용어를 쓰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바이레터럴은 양쪽으로 동시에 닿는다. 요거는 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유니래터럴은 편측성, 한쪽으로 균형적으로 닿는다. 이 말이 조금 어폐가 있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선생님께서 알다시피 우리가 TFO나, 그러니까 트라우마 프롬 오클루전이나 내지는 어떤 프리머처 컨택 또는 옥션 인터피어런스 이런 것들을 상황을 자연치에서 가정을 해보면 동시에 닿지 않고 편측으로 씹을 때 무언가가 한 곳이 먼저 닿는다는 뜻이잖아요. 이럴 때는 편측성으로 균형교합이 아니다. 즉 편측으로 한쪽으로 씹을 때도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그 어느 한쪽을 논할 때 그쪽에도 구치부 여러 개 치아가 동시에 접촉한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편측성 균형교합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치의 교합은 양측성 균형교합이면서 한쪽만을 보고 논할 때는 편측성 균형 교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확실히 머리에 넣으시고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조금씩 풀어나가 보면 우리가 총우치는 기본적으로 중심 교합으로부터 이탈하는 그림과 같은 곳에, 즉 한쪽에서 음식물이 놓여지면 깨지고 난 다음에 동시에 닿아야 된다는 양측성 균형 교합이 유일하게 유효하고요. 자연치에서 또는 우리가 국소우치에서 또는 풀마우스와 같은 고정성 보철 수복이 있어서는 밸런스드 오클루전에서 편측성 균형 교합이 모두, 즉 인간이 수복하는 유착에서 이렇게까지 무착에까지 바로 편측성 균형 교합, 즉 동시에 닿는다. 한쪽으로 씹을 때 모든 구치가 동시에 닿는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유효하게 개념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 주제의 이런 기본 개념에 있어서
보통 우리가 이제 교합 조정을 하는 것들은 환자가 보통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우리 선생님께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치를 딱 끼우게 되면 그 다음에는 괜찮았는데 뭔가를 먹게 되면 자꾸 떨어진다. 예, 이렇게 이런 것과 두 번째는 어느 한 곳이 계속 아파서 밥 먹다 보면 아프고 아픈데 편측으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특히 하악에서 안쪽 부위가 계속적으로 아프다고 해서 올 때마다 의체 내면을 그 릴리프 우리가 이거 완압을 하잖아요. 깎는 행위가 완압이잖아요. 그렇게 깎았는데도 지속적으로 계속 그 부위가 아프다. 이런 게 두 가지 크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잘 맞는 의치였는데 하나하나는 환자가 씹을 때마다 씹거나 어느 정도 씹으면 갑자기 의치가 떨어지고 헐거워지고 요게 첫 번째 패턴. 두 번째 패턴은 계속 어느 한 곳을 집중적으로 아프다고 환자가 호소해서 제가 치과에 와서 원장님께서 안을 갈아줬는데 그 다음에 가서 환자 계속 그 부위가 해결이 안 되는 이런 두 가지 경우가 모두 교합 조종이 적응증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해결을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좀 더 후반부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리하다시피 여기 지금 분홍색으로 보이는 왼쪽에 있는 완압이나 이렇게 조정 정도 해결하기 쉬운 것들은 실제로 특정 해부학적 구조가 잘 부합됩니다. 여기 써져 있다시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대, 프레넌 부위가 조금 오버돼가지고 눌린 부위는 찢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트라우마틱 얼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약 발라주고 의체 그 외연을 조정을 해주면 그 다음에는 특별하게 약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며칠 내에 바로 통증은 그날 해결이 되고 며칠 지나면 치유 과정을 통해서 다시 원상 복귀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해결이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 깎는 행위만으로 조정이 어렵고 의치 자체의 조정이 안 되는 그러니까 조정 내면을 삭제해가지고 안 되는 경우 특히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은 반복적이고 그다음에 반복적이기 때문에 술자는 내면을 계속 깎아주고 하는데 환자는 계속 불만이 팽배해져서 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 사실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예로서 아래 저런 경우들이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교합 컨트롤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한 예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러로 대놓고 찍은 건데요. 그 아래쪽 슬라이드 그림의 아래쪽이 혀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측입니다. 설측에 지금 리치 크레스트이고 RMP가 리트론 몰라 패드니까 후방부죠. 후방 설측 화살표 있는 부위가 반복적으로 즉 오른쪽 환자의 오른쪽 무치하기로 생각도 좋겠습니다. 설측의 안쪽 부분이 지속적으로 아프다고 호소하고 올 때마다 갈아주고 그래도 계속 아프다 그러고 지속적으로 저렇게 명확하게 트라우마틱 얼서 즉 편측성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교합의 오류일 가능성, 교합 조정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부 때 배웠습니다. 찾는 방법은 hit and slide입니다. 여기서 그림에서 봤지 처음에 환자가 천천히 다물게 하고 컨택할 때 감각적으로 멈췄다가 다시 다물었을 때 MI로 들어갈 때 양쪽이 동시에 닿느냐. 아까 처음에 제가 손에서 동시에 닿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어느 부분이 먼저 닿으면서 뒤틀려져서 MI로 들어가냐. 치아 배열은 무치약 상태였기 때문에 모두 힘을 주면 다 MI로 다시 기어가 맞물려서 들어갈 것입니다. 그 전에 살짝 컨택을 했을 때 만약에 프리머처리티가 있다면 TF4처럼 어느 쪽이든 먼저 닿은 쪽이 있고 일단 멈췄다가 힘을 가하면 MI로 들어갈 때 어긋나면서 특히 미드라인에서 지금 그림에서 같이 브릴치 가볍게 접촉할 때 브릴치 정도가 가장 어떻게 보면 발견하기 쉬운 증례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3차원적인 오히려 그림보다는 실제 상황에서 조금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터치 앤 슬라이드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히든 슬라이드 말하기도 하고 이러한 행위를 시켜서 술자가 발견한 방법 바로 이게 교합 조정의 적응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동영상이긴 한데요. 지금 이분은 어머니는 오른쪽으로 편의, 이쪽 아랫방향으로 편의가 있지만 편의는 이상한 건 아니고요. 왼쪽을 보시면 여기서 따닥하게 들어갑니다. 따닥, 그쵸? 지금 보이죠? 이런 편의가 보이죠? 오른쪽 편의고 그 다음에 히든 슬라이드가 왼쪽에서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모식도로 이 어머니 같은 경우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일단 왼쪽 슬라이드의 레프트 쪽에 지금 빨간색 도트가 먼저 점이 찍히고 그 다음에 하악이 움직여야 되는데 하악이 움직여야만이 MI로 들어가는데 하악은 원래 자기 패턴대로 클로즈를 하니까 의치가 MI로 들어가기 위해서 의치가 뒤틀어지는 거죠. 하악 의치가. 그러니까 설측의 어느 한 곳이 반복적으로 얼서가 생기게 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들이 교합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저작 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그
틀니를 흔히들 음식을 먹을 때 틀니가 잘 헐겁고 떨어진다고 하면 마치 양측성 균형 교합을 우리 선생님들께서 양측으로 씹어야 된다는 것을 오해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사람은 유치학 상태에서도 양쪽으로 씹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너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삼키려면 보통 우리가 10번, 20번 이렇게 씹어서 삼키잖아요. 그걸 씹으려면 첫 번째 씹고 다시 벌리고 두 번째 씹고 벌리고 이 행위가 연속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틀니를 끼고도 요 사이클이 연속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 빨리 크러쉬가 되고 바로 양쪽이 다 줘야 크러쉬가 되면 그 다음에 양쪽이 동시에 다 줘야 오른쪽 사진처럼 다 줘야 다시 의치가 안정성을 갖고 다시 입을 벌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푸드 볼러스를 좀 더 잘게 깨볼 수가 있는데 이때 만약에 닿지 못하면 양측성 균형이 안 되고 이때 뒤틀리는 거죠. 그래서 못 씹겠다 하고 첫 번째 제작 사이클에서 두 번째 사이클로 넘어가기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가지고 다시 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픈 걸로도 되고 불편한 걸로 되고 못 씹겠다고 표현하는 거고 이게 바로 교합 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당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인용되는 이제 대학원생의 논문이 이게 연대에서 나온 대학원생 박사과정 논문이고요. 우리나라 음식 가지고 일반적으로 이제 믹싱 어빌리티 인덱스라는 게 음식물 혼화가 잘 되게 한 거니까 잘 씹는다는 뜻이죠. 이때 이제 음식물을 나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의치 환자들이 처음에 우리가 권하는 게 두부, 국수, 수박, 이게 과일 종류, 두부 이런 연한 거고요. 생각보다 이게 생선 조림이나 이렇게 밥도 소프트한 것은 안 들어간다고 이제 왜냐하면 점착성이 있어서 그런지 이때 대학원 논문에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요걸 보고서 이제 그 의치를 처음에 끼드시는 부모님들한테는 보통 두부, 그 다음에 계란 되게 연하게, 프라이 되게 연하게 한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권하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찾아내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임상적으로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교합 조정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이제 입안에서는 하면 다물면 바로 MI로 들어가니까 의미가 없겠죠. 교합점이. 교합점은 우리가 찍고 나서 그다음에 의치를 빼가지고 교합점을 딱 보면 마치 다시 MI에서 다시 물리니까요. 그게 처음에 라이트 컨택 할 때는 한쪽만 닿았다가 꽝꽝 물면 다시 MI로 맞아서 들어가니까 그때 교합지가 나타내는 교합점이 입안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입안 밖에서 교합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침이 있고 이런 문제보다도 교합점을 인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교합기에서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오큘리아 레코드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클리니컬 리마운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클리니컬 리마운팅 결국 교합 조정을 밖에서 하겠다 이 뜻이고요. 왼쪽에 있는 게 지금 그 클리니컬 리마운팅에서 꺼내서 교합지에서 봤더니 교합지로 교합기 상에서 찍었을 때 우측에 지금 보면 이게 화살표 되는 거 한쪽 포인트에서만 점이 된 걸 보일 수가 있고 이 과정을 교합 조정을 통해서 오른쪽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제 교합의 안정을 결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진료실 재부착을 통한 교합 조정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교합 조정은 우리 학부 때 배웠던 것처럼 지금 여기서 이제 모식도에서 기능교두, 비기능교두, 그 다음에 기능교두와 비기능교두 사이를 내사면, 외사면 해가지고 불의 법칙, 무드름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의치에서는 이거 자체가 사실 이론적으로는 해석이 가능한데 글로써 쓰기에는 분석적으로 내용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교합 조정의 클리니컬 리마운팅 이게 과연 가능하냐. 왜냐하면 이렇게 보여지는 교합점들을 기본적인 이해하기는 내용은 좋으나 우리가 처음에 만들어 놓은 만약에 MI 상에서 히든 슬라이드가 있는 상태로 악관관계를 체득해서 그것을 교합기 상에서 찍어보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점은 치아를 셋업할 때 나오는 점들이고 하악 위치가 달라져서 그 다음에 어딘가에 먼저 닿는다고 하는 그 점들은 이미 치아의 관계가 3차원적 포지셔닝 관계가 달라져서 점이 이미 치아에 이렇게 찍힐 수가 없어요. 치아배를 다시 하지 않는 한은. 치아배를 다시 해도 똑같은 상황은 또 재현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부분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요거는 조정을 하기 위해서 기본 개념, 학부 때 배웠던 측방 분심에서 어느 쪽에 점이 나타나 이건 기본 개념인데 실질적으로는 최종적인 골은 바로 양쪽에 우리가 좌우로 이거는 6번 자리쯤에 지금 외상성 궤양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교합 조정을 하고 나서 클리니컬 리마운팅을 한 이후로 그 다음에 교합 안정을 찾은 다음에 껴놓은 의치를 사용한 데 몇 주간 리콜 체크 후의 결과거든요. 그랬을 때 정상적으로 교합력이 가장 센 6, 7번 부위 아래 하방에 양쪽으로 나타나는 걸 보면 이거는 내면만 이제 내면만 완합하면 금방 해결이 되겠다.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로 개념을 잡으셔서 교합 조정에 언제
바로 할 건가를 개념을 잘 잡으시면 그 필요한 환자분들한테는 좋은 효과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진 둘러봤고요. 근데 시상면에서 본 모식도이고요. 이것도 마치 히든 슬라이드 또 설명하는 저기 그림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사진을 이렇게 해서요. 자, 체크 바이트 인터옥셜 레코드는 항상 이제 두께로 여쭤보시는데 어쨌든 비쳐 보이지만 않으면 됩니다. 너무 두꺼우면은 두꺼운 만큼 다시 다물었을 때 뭐 교합기 상에 어떤 오차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접하는 건 좋은데 비쳐 보이는 것보다 닿는 것보다는 조금 두꺼운 게 낫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1, 2mm 정도. 1, 2mm가 사실은 교합면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바이트 꺼내 가지고 입안에서 이렇게 형광등에 딱 비춰 보시고 유니체 불빛에 비춰 보시고 이게 비치지 않는다.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서 지금 이제 알루왁스 저는 주로 많이 쓰고요. 알루왁스가 이제 실리콘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기 때문에 상하를 교합력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딱 물게 하면 됩니다. 이 정도 상태, 아마 이 정도 전치부에서 이 정도 보이는 상태 정도로 해서 물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가운데 있는 점이 처음에 이제 바이트를 빼고 하면 점이 양쪽으로 두세 군데에만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오른쪽 과정으로.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합기 치아 배열을 했을 때 MI 때 포인트를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어떤 점들이 의미가 있느냐? 치아당 적어도 MIC의 한 포인트 이상.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치아가 지금 좌우로 네 쌍 있잖아요. 의치는. 그러니까 위아래 해가지고 치아의 쌍마다 그러니까 한 포인트 이상씩 있으면 그 정도까지 교합 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칩으로 봤을 때 그럼 어느 정도 양이 교합 조정만으로 가능하냐 보면은 정준성 기준으로 보면은 반 정도 이하라고 좀 판단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구칩에서 눈금자를 해가지고 봤을 때 이 중심화로부터 교두까지 거리가 한 수평거리가 한 2, 3mm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앞에 왔을 때는 한 2mm 내 정도. 만약에 오른쪽 사진처럼 지금 오른쪽 사진처럼 보면 그 하악 중절치의 절반 정도 넓게 되는 미드라인 쉬프트 정도는요. 비비오가 안 돼서 나중에는 이렇게 클리니컬 리마운팅 할 때 교합 조정으로 안 되고 치아배를 다시 하거나 또는 레진을 빌드업 해야 되는 그렇게 해야만 바이레틀 밸런스 오클루전을 만드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조정을 통한 조정은 우리가 되게 양이 적잖아요. 치아 배를 하는데 해서 수정하는 양은 양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정확히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임상적인 감으로 가지고 아까 요 전 사진을 보여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요 하악 중절치의 절반 이하 정도는 아마 조정을 통해서 제가 가능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감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교합 조정을 바쁘신데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합 조정은 기공사들이 훨씬 효과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바이트만 잘 떠서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 그래서 치과 기공사의 바이트만 체득해서 바이트가 이제 그 최종 의치에 물린 채로 보내야 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왜냐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상하 의치 따로 그다음에 바이트 따로 가면 이게 바이트가 왜곡이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거기서 또 조립할 때 또 힘이 가해져서 찌덕찌덕거리면서 또 정확치 않게 되니까 반드시 뜬 것은 바로 그 자리 옆에서 환자 옆에서 다시 조립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면 교합기가 만약에 가지고 계신다면 옆에서 시간 되실 때 교합기 부착해서 치과 의료공사에 의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직접 하기 정도 세 가지로 팔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전공이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니까 보통 보면 한 20분 내로 처음에 하면 아마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서 교합 조정하면 1시간 정도는 걸릴 거예요. 저도 그런 과정을 겪었고 그래서 한 20분 정도 내면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저는 그 교합지를 쓸 때 MI만 쓰고요. 보통 MI에서 측방 운동까지 다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MI에서 삭제를 할 때 교두를 삭제해야 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때는 반드시 측방 운동을 해서 측방 운동 때도 비비오가 안 되면 교두를 잘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서 보통 측방 운동 시에는 교합지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면서 필요한 것을 삭제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과정으로 이제 한번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게 20분 내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이켜 보면 나부치 상태, 그다음에 오클루전 림 상태, 교합지 상태, 나부치 상태, 최종의 상태 계속 악관관계 기록을 계속 오차를 큰 데서 작은 데 이렇게 줄여가는 과정이거든요. 가장 줄인 행위가 하는 게 교합 조정이다. 처음에 악운동 큰 범위에서의 조릴레이션 오차를 치아를 배열해서 확인하고 그거를 온선 과정에서는 최종을 통해서 체크바이트를 다시 떠서 교합 조정하는 행위야말로 가장 적은 수정 행위다.
그렇지만 그 효과는 굉장히 강력하다 이렇게 말했고요. 아까 이제 했던 그 오차 있는 거 보면 오른쪽 편율이 여전히 있는데 왼쪽에 지금 없고 동시 접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골은 확립된 거고요. 그래서 기공소에 보낼 때요. 기공소에 보낼 때 여기 보시다시피 저기 보면 아까 떴잖아요. 새로운 바이트를 떴잖아요. 이 바이트가 왜냐하면 분리가 될 수 있으니까 보내다가 아예 설측, 협측을 녹여버립시오. 그러니까 다시 조립한 다음에 녹여서 보내면 뭐 저녁에 보내도 되고 단단하게 굳기 때문에 오차가 거의 없이 마운팅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제 오늘 시간 지금 그 충우치 교합 조정에 대해서 간단히 그 개념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게 효과적인지 좀 교수님들께서 임상에 도움이 되라고 그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부디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